이렇게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B2 경고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의지와는 달리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초비상 위기에 놓인 지금 상황, 또 앞으로 예상되는 국면을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B2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발표된 자료가 어제 기준 자료여서 어제까지를 보면은 어제 신용거래이용자 규모가 2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9월 중순 들어서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B2는 여전히 많이 있고 증시는 최근 들어 급락했으니 보시는 것처럼 9월 말 들어서 반대 매매 금액이 크게 뛰어서 어제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겠습니다. 최근 리스크는 특히 어디서 강하게 오고 있습니까? 네, 뭐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것들의 파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핵심은 미국입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폐쇄되는 셧다운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소 완화가 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근원 PCE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소비 지출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 분야를 제거해서 변동성을 해소한 물가지수 수치인데 3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 오르던 게 3.1%, 3.6% 하는 식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사라지기 전인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공급망 병목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공급 차질까지 짚어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네,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이 생산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소비가 늘어날 때에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소비가 네. 잘 늘어서 같은 물건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데 이런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증시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 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서 문제인 겁니다. 지난달이나 이번 달 미국의 소비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발표되는 11월쯤이 투자 심리 변화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달쯤 지나서 투자 심리 변화를 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